지난 시간에 FTP 접속하는 것까지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팅하고 FTP 접속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 하나 열고요. 만약에 바로 열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냅샷으로 와서 최초 상태 복원해 놓고 현재 상태는 스냅샷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고 바로 복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설정까지 다 하고 나면은 새로 하고 나면 다시 스냅샷을 하나 찍을 거예요. 천천히 해볼 거니까 좀 못 따라왔다. 그러면 시간을 좀 내서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떼낼 수 있도록 시작해 놓고 그러면 최초 상태에 왔을 때 로그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켜지는 거죠. 로그인 안 돼 있으면 하면 되고요. 루트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계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터 계정, add 유저, 그리고 사용할 계정의 이름, 그런 다음에 방금 생성한 계정의 비밀 패스워드, 패스워드 하고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맨카드를 확인해야죠. 많이 해서 알고 있겠지만 처음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맨카드 이름은 EMP0S3입니다. EMP0S3 요거를 켜야죠. 그래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if업으로 해서 켰고 다시 확인을 보면은 맨카드 켜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기서 포트 포워딩을 한 뒤에 PT로 넘어서 원격에서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트 포워딩은 안 할 거고 포트 포워딩 안 해도 이제 접속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셀리눅스 설정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DB를 먼저 해놓고 로케이트로 셀리눅스 설정 파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크롤이 안 되니까 이 경로에 있습니다. etc의 셀리눅스의 컨피그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셀리눅스 설정 값이 인볼싱으로 되어 있는 거 디세이블드 여기 세 번째 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저장 후 나가기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셀리눅스 설정 바꿨고 이렇게 바꿨다 해서 바로 셀리눅스가 했던 거를 멈출까요? 얘가 막 뭐만 바뀌면 바로 시비 걸고 그랬는데 안 그러죠? 껐다 켜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관련 부분의 리스타트 개념이 아니라 가상머신 이 전원을 껐다 켜야 돼요. 리부트 나우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셧다운 나우로 껐다가 키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방금은 껐지만 서버 세팅을 하게 된다면 방금처럼 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할 거 다 하고 한 번에 껐다 켜도 돼요. 잠깐만. 근데 괜히 켰네. 일단 잠시만요. 일단 다시 끄고
여기서 포트포딩 안 하고 할 건데, 설정에서 네트워크 여기로 와서 어댑터 2가 있죠. 어댑터 1은 EMP0S3입니다. 어댑터 2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결된 요거를 호스트 전용 어댑터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샵 2로 돼 있으면은 샵 2가 있으면 이걸로 선택하면 안 되고 어댑터 이걸로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어댑터 2를 열었죠 방금. 그러면 포트 포딩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켜면 됩니다. 켜주고 로그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푸티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푸티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만든 그 계정 있죠, 마스터 계정, 그거를 수도스에다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루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루트로 있을 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etc의 수도스였죠. 엔터 쳐서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제 슬래시 한번 누르고 루트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건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검색어를 찾았는데 넥스트, 그 다음 검색어가 있는 다음 위치로 가기 위해서 알파벳 N키 누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띄워넣기 모드로 해놓고 코리아 IT 쓰는 겁니다. 이 루트 밑에다가 탭 한번 누르고 위에랑 똑같이 쓰면 되고요. 또 한번 탭 누르고 올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작성할 때 이 사이에 공백 있죠. 이 사이에 공백은 탭으로 하면 돼요. 뭐 스페이스바로 할 거라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탭은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맞춰지니까 웬만하면 탭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썼으니까 저장하고 나가죠. 그래서 저장하고 나왔고 코리아 IT라는 계정을 로그인해서 작업하면은 이제 수도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랜카드 설정도 해야죠. 껐다가 다시 켜졌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랜카드 설정 경로는 로케이트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죠. etc의 sysconfig 여기에 네트워크의 스크립트의 ifcfg enp0s3 여기 들어와서 맨 밑에 있는 요소의 값을 노에서 yes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고, 그럼 이제 랜카드 설정 변경했으니까 재시작해야죠. 그럼 이제 EMP0S3보다 어댑터 2를 열었을 때 만들어진 사용 가능하게 된 EMP0S8 이거를 사용할 거라서 방금 한 작업이 뭐 그렇게 막 필수적인 작업은 아닌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IDC에 있는 서버 컴퓨터로 작업할 필요가 없으셨죠? 푸티로 가야죠. 푸티로. 이거는 좀 내려놓고 푸티를 이제 할 건데, 전에 있던 이 세션 얘는 EMP0S3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푸티로 원격으로 붙으려고 호스트 네임에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IP니까. 바뀐 주소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마스터 계정인 코리아 IT로 작업을 할 거니까 192.168.56.10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세션 하나 저장해야죠. 저장을 바로 할까? 네,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오픈 하면 처음에 accept 이런 거 나오는데 accept 클릭하시면 되고, 로그인 해주고, 그리고 푸티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이 포트는 리눅스로 들어와야 하니까 22번 기본 포트고요. 이 푸티의 경우는 SSHD로 들어가기 위한 클라이언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네트워크를 보시면 어댑터 1과 2가 있죠. 어댑터 1은 호스트 전용으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포트 포워딩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어댑터 1을 호스트 전용으로 바꾸고, 만약에 어댑터 2는 사용 안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부터는 맨카드 접속할 때는 EMP0S8로 할 겁니다. PT로 연결까지 했고 수도스에 등록했으니까 여기서 수도 쓸 수 있죠. 업데이트 DB 처음 시도할 때는 이렇게 나오죠. 막강한 힘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채널을 바로 추가해 보죠. 근데 아니다. 네. 이렇게 Y라는 옵션 줘서 채널 추가할 때 질문 나오는 거 전부 다 yes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해야죠.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고, 업데이트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상태로 좀 완료될 때까지 한번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업데이트까지 완료했고요. 아직 안 된 분 계신가요? 네, 없죠? 업데이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엔진X 설치할 건데, 그냥 설치하게 되면 이 염이라는 패키지 매니저의 보수적 관리에 의해서 최신 버전이 아니라 9버전을 다운로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설정은 이제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죠. 서페이지에 있는 걸로 엔진X를 서페이지에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끼워넣기 모드를 해놓고 내용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설정 같은 거는 직접 타이핑하지 말고 붙여넣기 하세요. 오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로 다운로드 해봐야죠. 엔진엑스 설치까지 끝났고 설치만 한 상황이니까 활성화하고 켜야죠. 일단은 켜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로 활성화까지 해줍니다. 이래야 자동으로 켜지고 그러면 잘 켜졌는지 상태 먼저 확인해 보면 잘 돌아가고 있죠. 웹서버를 설치하고 켜는 것까지 완료한 겁니다. 접속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선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는 wget 그리고 IP 포트랑 뭐 HTTP 이거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내부에서 내부로 접속했을 때 요 205K가 나왔으면은 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외부에서 하면 될까요? 웹루트 폴더는 건드린 적 없었으니까 그대로일 거고 포트도 건드린 적 없죠. 그러면 이거를 192.168.356.101 어딘 좀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에다가 이대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포트 포워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화벽 때문이죠, 방화벽. 지금 파이어월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끄고 다시 켜지지 못하게 비활성화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밑에다 맨 뒤에다 D 붙여야 되고 껐으니까 비활성화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웰컴 투 엔진엑스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까지 했죠.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버추얼 호스팅 해야죠. 버추얼 호스팅. 가상 호스트 설정해가지고 웹루트 폴더가 지금은 하나만 있는데 얘는 이제 엔진엑스가 새로 설정해준 거죠. 자동으로 해준 거 말고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웹루트 폴더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만들었으면 만든 그 폴더로 경로를 바꿔야 되고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뭐 지정된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준 웹루트 폴더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게 맞고 그러면 웹루트 폴더 경로부터 바꿔야 되는데 엔진엑스 설정 파일이랑 관련이 있겠죠?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
컴프.d에 있는 컴프로 끝나는 파일을 nginx.comp에서 include 해가지고 처리한다 했죠.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건드려야 할 부분은 nginx.comp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경로 include 대상은 컴프로 끝나는 거, 확장자가 컴프인 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경로는 복사해 두고요. 여기서 이제 볼일 없으니까 나가면 되고, 해당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팅 했을 때 default.comp가 있죠. 그러면 default.conf 파일을 보면은 (80) 포트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고 로케이션 쪽에 웹루트 폴더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안 쓸 거라면 내가 쓰려는 걸로 정해주면 된다고 했죠.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으로 해놓고 이제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 파일을 또 건드렸으니까 관련 부분 재시작해야죠. 그런 다음에 잘 켜져 있는지 상태도 확인해 주고요. 잘 들어가고 있고 웹루트 폴더 경로 변경했고 이제 실제로 웹을 운영하기 위해 쓸 웹루트 폴더 그 경로를 변경했으니까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의 권한과 소유자를 지금 사용 중인 코리아 IT 마스터 계정으로 바꾸면 작업할 때 편하겠죠. 일단은 루트로 이동해서 먼저 만들 건데 지금은 웹이라는 폴더가 없으니까 한 번에 만들게요. 그래서 make 디렉토리 해놓고 옵션 P라는 옵션 줘야 되고 웹의 사이트 1에 퍼블릭 그러면 이제 웹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네. 그러면 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change owner chown 있으면 되는데 그 명령어는 그냥 못 쓰죠. 루트만 사용 가능하니까 수도를 꼭 붙여야 되고 그래서 소유자가 그룹 권한 그룹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현재 폴더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폴더랑 파일 전부 다 소유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면은 바뀌어 있죠. 루트는 상위 폴더니까 안 바꾸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이트 1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퍼블릭도 코리아 IT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웹루트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버추얼호스트 설정해 봐야겠죠. 컴프.d였으니까 nginx 안에
경로 같은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nginx.conf 파일에서 include 할 때 conf 파일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지 그거를 봤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설정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상관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띄워넣기 모드로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 버추얼 호스팅 설정 있었죠? 이거를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처음에 버추얼 호스팅 할 때 웹노트 폴더를 0으로 했죠. 사이트 0부터. 근데 이번엔 사이트 1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적절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801 2로 할 거고, 801 3으로 할 건데, 포트 바꿀까? 포트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8011, 8012로 두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고. 그럼 또 이제 컴프 설정 파일 바꿨으니까 재시작해야겠죠. 리스타트 엔진엑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기본 포트 80으로 접속했을 때 사이트 1 안에 있는 퍼블릭 안에 index.html 파일이 없죠,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어야 이걸 새로 고침했을 때 제대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 고침하면은 403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사이트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에서 사이트 1 말고 사이트 2랑 사이트 3도 만들어야죠. 그러면 뭐 처음에 사이트 1 뭐 이런 거 만들었을 때처럼 뭐 mkdir 써서 만들어도 되지만, 그보다 편한 복사가 있죠. cp라는 걸로 해서 폴더 복사하니까 리커시브라는 옵션 하나 줘야 되고, 사이트 1을 사이트 2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잠깐 근데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웹노트 폴더 이 웹이 소유자가 코리아 IT인데 수도를 써서 복사했기 때문에 복사한 사이트 이름 소유자가 루트가 됐죠. 그러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바뀌었고, 다시 사이트 1이 아니라 사이트 3 만들어 놓으면 사이트 1, 2, 3 마스터 계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똑같이 복사됐을 거니까 사이트 2, 3 안쪽에도 index.html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사이트 2니까 잠깐, 한 번에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바꾸죠. 그 뭐지? 이거 옵션을 안 줘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니까. 그러면
클릭 안에 들어갔을 때도 index.html 바뀌어 있고, 음? 사이트 2로 바꾸고 저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이트 3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외부 브라우저에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80 포트, 기본 포트 사이트 1 나오고 8011이었죠? 사이트 2 나오고 8012라고 하면 사이트 3.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추얼 호스팅까지 완료했고요. 포트 포워딩은 안 했죠. 포트 포워딩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POFTP로 이제 축소된 권한을 가지는 FTP, 진짜 FTP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그 계정 생성하는 작업을 MySQL에다가 위임했죠. 근데 지금 MySQL 없으니까 이거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는 거는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MySQL 설치할 건데, 설치할 때는 특별히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을 수도 있는 거, 리무브로 마리아DB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지워주고, 그런 다음에 설정 파일 같은 것도 있겠죠. MySQL 관련해가지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명령어 두 개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얘도 실행된 거고, 여기서 엔터를 치기만 하면 이거까지 실행된 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삭제하고요. 명령어는 되도록이면 타이핑하지 마시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제 CentOS가 지정한 버전, 그러니까 MySQL도 엔진X 같이 9버전을 지정해서 다운로드하게 되니까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끼워넣기로 해놓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 가져다 쓰면 됩니다.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이 하나 더 있었죠? CNF.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은 완료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리아DB 서버, 그리고 마리아DB 클라이언트, 설치 완료했으면 또 다른 설정 파일 있죠? 들어와서 MySQL D 밑에다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돼요. 이거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쓸 내용 얘네들만 복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설정 파일이 또 하나 있죠. 여기서는 이제 MySQL 밑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쓰고 여기 그 다음에 덤프죠. MySQL 덤프 밑에 디폴트 이런 내용을 작성해주고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기. 그럼 이제 설치까지 한 거예요. 설치하고 설정만 했을 뿐이지 아직 이것도 활성화한 거랑 실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이블로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켜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보안 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안 강화 Secure Installation 해놓고 현재 루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루트가 우리가 리눅스에서 쓰는 루트가 아니라 MySQL 내에 있는 거기서 만들어진 루트 비밀번호고요. 설정한 적 없으니까 비밀번호가 없죠.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켓, 유닉스 소켓에서는 N 나머지는 다 Y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루트 비밀번호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 설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코리아 1231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사용자 제거하는 거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로그인 하는 거 루트로 막아야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삭제하고 이러면 이제 보안 설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MySQL하고 호스트 127.0.0.1 유저 루트 그리고 루트의 패스워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로컬에서 접속할 때는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접속하려는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입력했을 때 마리아DB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 이제 로컬에서 루트로 접속한 게 맞습니다. MySQL에서도 루트로 접속하는 걸 지향하는 게 좋다 했죠. 그래서 MySQL 내에서 실질적인 작업은 다른 계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다른 계정을 생성하는 거는 루트로만 가능하니까 루트로 들어온 김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드는 것도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QFTPD 뭐 설치한 적도 없고 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한 적도 없는데 이제 MySQL 여기서 바로 루트로 들어온 김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MySQL 내에서 사용할 마스터 계정을 만든 거고 QFTPD 이거에 대해서 계정도 지금 만들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QFT PD 계정을 만든 이유, 만드는 게 가능한 이유. 자, QFT PD를 설치하고서 서버 설정에 뭐 MySQL에 업무 넘길 거라는 설정을 하죠. 그 설정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고 난 뒤에도 그렇고 MySQL 내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냥 만들어지고 QFT PD랑 밀접한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이 QFT P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계정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계정의 이름은 QFT PD고 미리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다른 거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계정 2개 만들었고 MySQL 내에서 QFT PD를 받아들일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MySQL에 원격에서 붙을 수 있게 FreeIT 계정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QFT PD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QFT PD 설치도 일단 있을지도 모르는 거 삭제 하나 한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삭제를 했으니까 설치해야죠. 설치해 놓고 설치되면은 이런 거 여기 설치하면 이런 설정 파일이 있는데 이 설정 파일 내에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주석 쳐져 있는 거 주석만 해제하면 된다 했죠. MySQL config 파일 못 찾겠으면 검색하면 됩니다. 찾았으면은 주석만 해제하면 돼요. 저장하고 나가고 이거를 하는 이유 뭘까요? 하는 이유는 QFT PD의 권리를 MySQL한테 준 거죠. 그래야 MySQL을 통해서 FTP 계정을 뭐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거니까. 다음 설정. 여기서 이제 소켓 파일이고 뭐 얘는 이제 따로 찾아야겠죠. 그리고 소켓을 붙이기 전에 찾아보는 것 작업. 로케이트 소켓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로케이트 MySQL 관련된 소켓이니까 MySQL에서 소켓 파일 이게 아마 SOCK면은 아마 확장자도 있을 거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아서 복사를 해두고 다시 설정 파일에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업 페이지에서 유저는 QFT PD고 루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는 코리아 12313.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QFTPD. 여기다가 FTP 계정 같은 거, 사이트 123, 그리고 그 123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테이블이 있죠. 유저스로 해도 되고, 유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클리어 텍스트. 클리어 텍스트까지.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컴프 파일 건드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MySQL을 안 켰습니다. 재시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켜주시면 돼요. pure ftpd 그 다음에 enable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pure ftpd 서버가 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불편하니까 그 SQA YOG 있죠? 요걸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왔으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할 거예요. 푸티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새 연결 클릭하고 여기다가 새 연결해서 이름은 뭘로 할까? 코리아 IT 해놓고 EMP0S8 IP 주소 있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트 어드레스 여기다가는 EMP0S8의 IP 주소고 계정은 뭐 루트로 해봐야 원격에서 접속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코리아 IT 쓰면 되고 코리아 IT 비밀번호 써주면 되고 포트는 몇 번일까요? 포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트는 몇 번일지. 전에는 포트 코딩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다가 윈도우 쪽으로 갈 포트를 썼어야 됐죠. 그래서 3307이었고 맞죠? 근데 포트 코딩 안 했죠.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포트 리눅스 안에 있는 MySQL로 직접 가는 거라 3306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그러면 이제 MySQL 안에 뭐 이런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페이지에 있는 쿼리 있죠? 여기 있는 내용 다 가져오면 되는데 한 번에 하지 말고 요 세 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삭제하고 만들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QFTPD를 선택할 거고 여기가 바뀌었죠. 그러면 테이블까지 생성됐으니까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까지 생성했으니까 객체 브라우저 한번 클릭하고 F4키 누르면 QFTP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죠. 여기 내부에는 아직 테이블을 안 만들었으니까 테이블 만드는 쿼리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해주고 새로 고침했을 때 유저스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되죠. 그러면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만든 테이블에다가 이런 FTP 계정 정보를 추가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었죠. 그룹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 확인하는 거. GID랑 뭐 UID 확인을 할 건데 설정해 놓은 그 GID랑 UID가 다르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작업을 제한 시간 했으니까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스라는 테이블 안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사이트 1, 2, 3 잘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제한해 놓고 그러면 이제 지정된 폴더를 벗어날 수 없게 설계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혹시라도 내가 GID 이런 거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etc의 패스워드 이 파일 안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코리아 IT가 밑에 있으니까 천이죠. 이제 FTP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의 계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하려면 FTP 내부에 접속해야 되는데 지금 FTP 없으니까 설치해야죠. 이거는 뭐 최신 버전 따로 없고 로컬에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내부면 로컬 맞죠? 그러면 뭐로 들어갈 건지 물어봅니다. 사이트 3으로 들어갈 거고 사이트 3의 비밀번호 있죠? 이거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FTP가 나왔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내부에 있는 FTP까지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외부에서도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FTP니까 파일질러 여기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 있죠? 기억나시죠? 그것도 똑같아요. 파일의 사이트 관리자에서 접속할 때 이 포트를 줄둘러 하면은 그 SFTP인데 SSH니까 FTP로 설정하면은 기본 포트가 21이죠. 만약에 패시브로 들어간다 그러면 관련 문서에서 포트 범위가 있죠. 그 범위를 바꿔주면 되고 근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연결할 때 어댑터 2 여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내부로 들어가면 되고 전에 있던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이트 추가해주고 사이트 1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서 들어갈 땐 사이트 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는 EMP0S8 IP 쓰면 되고 프로토콜은 FTP 그리고
호스트는 랜카드 IP EMP0S8 그리고 여기를 안 쓰면 기본 포트로 설정되고 여기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기본 포트로 들어갈 거니까 사이트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비밀번호도 FTP 계정 사이트 1의 비밀번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되고 파일질라에서 이건 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퍼블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퍼블릭 안에는 index.html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덮어 쓸 건지 아니면 새로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트 플러스 한번 열어보죠. 에디트 플러스 들어왔고 여기서 파일에 FTP 설정 들어와서 여기서 이거는 제거할게요. 전에 쓰던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해야죠. 추가. 여기다가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는 건 사이트 1이죠. 사이트 1 하고 IP 주소 FTP 서버는 IP 주소 쓰면 되고 유저네임은 사이트 1이고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이고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서 암호화 이거는 선택 안 하고요. 포트 안 쓸 거고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서 여기 있는 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해 놓은 FTP가 보일 겁니다. FTP 00 있죠? 그럼 퍼블릭 이 안쪽으로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 보이죠? 사이트 1이라고 우리가 푸티에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 여기 내용을 수정할 건데 뭐 이거는 안 따라 해도 돼요. 느낌표 입력하고 컨트롤 E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써볼 건데 뭘 써볼까? 이거는 뭐 HTML 아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 따라 해도 되고요. 내비에 UL에 리스트 4개 여기다가는 그냥 샵 넣고 메뉴 달러에 이렇게 이러고 저장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백업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된 내용이 푸티에
잘 연결되어 있다면 푸티에서 확인했을 때 잘 되겠죠. 여기가 사이트 2네. 사이트 1의 퍼블릭에 index.html 확인해 보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웹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80 뒤에다가 뭐 index.html 이거는 이제 생략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 건데 아까 여기다 샵이라고 입력했죠. 여기다가 이제 실제 링크를 걸어 볼 거예요. 네이버 주소 걸어놓고 네이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요? 프로그래머스 한번 보죠. 프로그래머스의 주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애플,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는 닫고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면은 바뀌죠. 그 하이퍼링크 같이 여기 링크가 매겨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네이버로 이동하고요. 내가 클릭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이런 HTML을 태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포트가 80이니까 8011이라고 한다면 사이트 2가 나오죠. FTP 접속을 통해서 다른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플러스 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최초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버추얼 호스트 설정하고 FTP로 웹루트 폴더 사용자한테 분배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한 명 더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한 명, 그 개발자 친구 ABC 이렇게 돼 있는데 D라는 친구가 와서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4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이트 4도 얘네한테 할당된 디렉토리가 있겠죠. 웹에 사이트 4까지 하려면 폴더 만들어야 되고 vhost.conf 파일에 해당 폴더의 경로 추가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는 뭐 8013
이렇게 하고 사이트 4로 하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폴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웹에 있으니까 바로 만들겠습니다. 사이트 4에 퍼블릭. 사이트 4 만들어졌죠. 근데 CP가 있으니까 사이트 3을 사이트 4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면 사이트 4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사이트 3이라고 써져 있을 거니까 사이트 4로 바꿔주고, 그러면 아직 FTP 계정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트 4, 새로운 친구한테 줄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리눅스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MySQL 계정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FTP 계정이죠. Pure FTPD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유저 테이블, 이 안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 1, 2 얘는 지우고 4, 사이트 4, 1, 여기가 사이트 4, 이렇게 이 상태로 인서트 해주면 사이트 4 들어와 있죠.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추가됐다는 거는 파일질러에서 접속 가능하겠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가 되나? 안 되네. 그러면 뭐 추가하고 사이트 4로 하고 여기다가 일단은 사이트 4라고 쓰기만 하면 되고, 연결에 탭에서 연결하면은 이쪽인가? 이 위엔가 하나 새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이트 1, 이거는 사이트 4고, 그러면 사이트 4에 있는 index.html 이 파일을 워크 폴더로 옮긴다면, 워크 폴더에서 열게 되면 잠깐, 여기 안에 있는 사이트 4가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는 다 했고,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사이트 2에 계정을 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서비스 중단한다 하면은, 안 하고 중단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B의 계정 정보를 삭제하고 그 vhost.conf 있죠? 거기 웹노트 폴더 안에 그 버추얼호스트 파일 안에 있는 거 B한테 줬던 그 웹노트 폴더의 정보를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남겨놔도 됩니다. 이게 하나 더 있다 해서 문제되진 않고요. 친구가 운영하고 있던 거니까 계정을 알고 있겠죠. 그 친구가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유저 스테이블에 있는 사이트 2의 비밀번호만 바꾸는 정도,
이것만 바꿔놓고 이 폴더는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개발자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놀고 있는 거 그거 주면 되고요. 그래서 원룸이나 아파트 그게 공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워드 변경은 이것만 변경하면 되니까 테이블 내의 데이터 변경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유저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다, 수정하겠다. 수정할 내용은 패스워드라는 컬럼이고 그 컬럼에 있는 1, 2, 3, 1, 4로 바꾸되 UIDX가 2인 부분의 패스워드를 코리아 1, 2, 3, 1, 4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나서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바뀌었죠? 패스워드. 비번이 바뀌었으니까 사이트 2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친구 B가 사이트 2로 접속 못하죠. 확인을 해보자면 이것도 새 사이트로 들어가서 추가 이거는 그냥 사이트 2라고 하겠습니다. 사이트 2라고 해놓고 비밀번호를 이게 아니지 IP니까 사이트 4로 사이트 2로 하고 연결하려고 할 때 코리아 1, 2, 3, 1, 4라고 입력해야 연결 가능합니다.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남기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때 계정을 주면 돼요.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됩니다. 지우는 거는 delete from users where UIDX는 2 그러면 지워졌죠? 더 이상 사이트 2는 계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닫고 사이트 2 있는 거 연결하려고 하면 바로 안 나오죠? 패스워드도 안 물어보고 서버에 연결 못한다고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계정 지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계정도 지웠으니까 그 vhost.conf 파일 있죠? 거기서도 지우는 게 맞겠죠? conf 뒤에 vhost.conf 여기서 B한테 할당해준 거 8011 이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지웠으면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포트를 막았으니까 자 사이트 2 새로 고침하면 8011이잖아. 아니지. 컴프 파일 건드렸으니까 재시작해야죠. 엔진엑스 재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려고 하면은 로딩이 길어집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FTP 계정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웹호스팅 관련 업체가 대표적으로 카페24라고 있어요. 카페24.
여기가 방금 했던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로 웹 서버에 만든 프로젝트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웹 호스팅 업체, 카페24 같은 거 이용하면 되는데 당연히 유료입니다. 돈 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웹 서버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직접 할 수 있겠죠. 집에서 홈 서버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홈 서버는 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분투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리눅스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센토OS인 거죠. 센토OS. 그래서 여기서는 리눅스 똑같이 썼지만 홈 서버라는 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버고 말 그대로 이제 구축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도 홈 서버를 구축할 수는 있지만 음, 안정적이다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홈 서버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참고 링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서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면 방금 보여드린 자료 참고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진짜 하나 찍어야 되겠죠? 스냅샷은 FTP 접속까지 라고 하겠습니다.